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생민주 국민전선의 공식적인 채널인 최대집의 책임정치입니다. 오늘은 최근 G7 확대 회담에 참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하면서 북한의 백신 공급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백신을 공급하겠다 그런 어떤 의사를 밝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기정 자유총연연합 대표, 또 우리 민생민주 국민전선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장기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G7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방문하면서 북한에 백신을 좀 공급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충분하게 맞을 수 있는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어제 이제 G7에 가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현안도 얘기를 하고, 당연히 또 이제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 관련 질환에 대한 것도 중요한 의지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해서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런 문제의 발언이 나왔단 말이죠. 북한이 동의하면은 백신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백신의 일부를 북한에도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나 잘못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제 6월 달이 이제 점점 말미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가 이제 종료되고 3분기 7, 8, 9월 3분기 안에 3,600만 명까지 전 인구의 성인 인구의 70% 정도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1차 접종이죠? 1차 접종.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2분기에 벌써 1,300만 명 가까이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3분기에 과연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 노바백스 백신들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계약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정말 들어올 수 있을지 아직도 살얼음판과 같은 사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정도 백신 양을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또 국민들도 사실 이 백신 양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3차까지 그 국민의 3분의 2 정도는 1차 접종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확실한 그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2분기까지 일단은 1,300만 명 접종하겠다는 그 목표는 일단 거의 달성이 된 것이고요. 3분기에 쉽지는 않지만 백신 확보가 이제 그 화이자, 모더나 또 이제 노바백스 이런 백신들 계약한 만큼 제대로 정기적으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가능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일단은 이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 13,000개, 14,000개 수가 대거 참여하면서 기존에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차, 2차 접종을 합해서 1,30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접종이 가능하게 된 건데, 제가 아까 잠깐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백신 접종이 그나마 목표에 근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같이 만 60세 이상에서만 접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 60세 이상? 그렇습니다. 만 60세 미만은 이미 혈소판 감소 혈전증이라는 치명적 부작용이 발생률은 낮지만 이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감안하면 만 60세 미만에서는 접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영국같이 만 30세 이하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고 만 30세 미만에서는, 만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사실은 효능이 높은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되는 의료진,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병원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금 거의 다 맞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 부작용이 일어나면, 의료진들이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 환자를 치료를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으신 분들인데
그 사람들의 부작용 어떻게 책임집니까 지금? 부작용 문제도 부작용 문제지만 예.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효능, 항체를 예. 얼마나 형성을 할 것인가.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적어도 임상적 데이터로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94%, 90%더 어떤 효능에 있어서는 더 우수한 백신이다.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코로나 환자를 봐야 되는 입장인 의료진 입장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또 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부분 국가에서는 만 60세 이하에서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목표 정부 정치권이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험성이 명백히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 30세 이상에서는 모두 접종을 지금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1,300만 명을 상회하게 지금 달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3분기도 정말 이게 제대로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백신을 직접 확보해야 되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장 공무원들 또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라든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아마도 정말 노력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3,600만 개만까지 9월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정이 워낙 급하단 말이죠. 그런데 예. 북한에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공급을 하겠다? 지금 얀센 백신 맞는다고 여러 뭐 저기 또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맞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중장년 세대들이 지금 잔여 백신 예약을 했는데도 지금 없어갖고 저기 못 맞는 사태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이 좋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의료진한테 맞춰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공급한다는 거죠? 북한에다가? 지금 사실 북한에 공급할 만한 물량이 우리나라에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접종 계속해서 매일매일 접종을 받겠다는 국민들이 지금 많이 지금 그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데 어디 줄 여유가 없습니다. 3분기도 우리가 이제 백신 확보가 늦었지만 이제 올해 3분기 그리고 11월까지 3,600만 명 그리고 11월까지는 나머지 2차 접종까지 완료한다는 상당히 어려운 목표를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3분기에도 정말 빠듯하고 정말 까딱하면 지금 달성할 수 없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백신 자체가 우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디에서 백신을 갖다가 북한을 공급한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이 맞아야 될 부분 일부분을 북한도 인구가 2,400만, 500만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 지금 성인 인구만 한다고 하더라도 1,500에서 2,000만 명의 성인이 있을 텐데 예. 그 사람들한테까지 백신 공급을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북한의 지금 주민들을 먼저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북한의 지도자급의 인사들과 북한의 군벌로에서 갖다 주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이거는 일단 그 충분한 물량이 아니고 한 100만 명분을 북한에 줬다. 예. 그동안 우리가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이나 그런 거에서 경험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들한테 가겠어요. 바로 거기에 있는 핵심적으로 김정은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체제 핵심 세력들, 군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 가서 자기들 먼저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지금까지 형태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4년 넘는 동안 지금까지 자나깨나 북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가서도 또 이 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북한의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의 저기 수하 지금 뭐 저기 비선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지금 최재 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북 인사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말 과연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인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친북 인사인지 이거 먼저 솔직하게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발언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불과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지난 4월 30일까지 제가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2020년 초반부터 근 한 110년 만에 우리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처해서 중심적인 그런 위치에서 코로나에 대응을 했었고, 백신 접종에도 관여를 했고, 관련된 정보를 세부적인 정보를 대단히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런 어떤 많은 어떤 세부적인 정보, 또 현재 의료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도저히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북한에다가 백신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절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헌법적 책무,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 헌법 책무 첫 번째라는 거죠. 그걸 저버리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종북, 친북, 사회주의 그런 정권이라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발언이 지금 대통령 발언 전에도 통일부 장관 이인영 씨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잔악계나 북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 이런 어떤 정책 자체를 만약에 현 정부가 계속 고수를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절대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의 주민들과 북한에 있는 김정은 군부들, 이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 동의하면 백신 공급을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 불과 50만 명분, 100만 명분의 백신을 북한에 따로 어떤 그렇게 공급을 하겠다, 제공을 하겠다, 만약에 이런 어떤 실질적인 그런 정책, 그런 건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저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가 난 다음에 그 미국에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백신 공급을 요청이 들어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바이든 정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도움을 주지 않겠다. 네. 다만 민간 차원에서 인도주의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우리 정부가 막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차원하고 정부 차원하고는 그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많은 백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예.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벌써 수천만 명분을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만큼 많은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인데, 왜 미국이 북한에 직접적인 백신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이 먼저, 자기 나라가 우선이고 자기 나라 국민이 우선인 겁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 대해서는 백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있잖아요.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북한도 백신 공급을 받으면 된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사실은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인데, 국민소득 수준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백신 공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이라든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 또 백신이 워낙 없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겨우 뭘 하고 있다 생색을 내야 되겠고,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상당 부분 또 이미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있는 정부 부문, 그리고 민간의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의 이번에 어떤 많은 사실 희생을 또 감수한 것이죠. 희생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지금 나서주고 있는 것이 가장 지금 예방접종이 그나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국민이 사실 이 정도의 공동체의식이나 높은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역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국민을 데리고 방역에 실패했다, 백신 접종에 실패했다 그러면 정말 그 정부는 너무나 무능한 정부고 국가 사무에서 손 떼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오스트리아 발언은요 반 대한민국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안 되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적으로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발언에 대해서 적극 해명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오스트리아에서의 북한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지원을 하겠다, 공급에 협력하겠다 그런 발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조만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